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소식을 살펴볼 텐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첫 행보에 딸 김주애가 등장을 했는데 그냥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출석단 관람 속에 나오십니다. 뭐 물론 김주애가 북한의 행사에 뭐 참석한 지는 여러 번 됐는데 어제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것이 김종국 부원장님, 네. 백두혈통, 북한의 이런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예, 저도 저기 다녀왔었거든요. 한번 제가 북한에 갔었을 때 제가 북한에 가서 저기를 보니까 저기가 매우 중요한 자리이긴 하기. 일단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백두혈통의 핵심적인 어떤 인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의 상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대한데 저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저게 후계 승계 절차냐와 관련해서 이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또 있는데 처음 간 거니까. 예. 근데 또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저런 그러니까 가족적 배치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 아버지, 엄마, 딸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자기의 인민들을 가족처럼 아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갔기 때문에 후계자로서 어떤 커가는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북한 내부에서 좀 어떤 그 부분이 공개돼가지고 확산되지는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나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김주애로 후계 승계가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론은 여성이 후계 승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족이 모이는 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10대, 20대들 거기서 자라나는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대들의 충성들을 자기에게 보여주려는 측면에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걸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후계 권력 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예단하기보다는 충분히 과정들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공식 후계자 가정에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직함이 생긴다든지 뭐 그렇죠. 어떻게 바뀐다든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지만은 여기에 간 거예요. 근데 최순표는 위치를 딱 한번 보면 여기서 딱 한번 보면 김주애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의전이라는 게 북한은 더 신경 쓸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거는 이제 뭐 자유진영, 공산진영을 막론하고 정치적 센터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서야 게 센터, 정치적 센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이제 권력 이제 말하자면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의전 서열은 지도자가 정합니다. 지도자가 또 더군다나 그 말하는 이제 거의 신권화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저런 영상과 자료들, 사진과 저런 것들이 저게 우리로 치면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와 그런 찍는 거거든요. 거기 다 언론이 없으니까. 근데 찍는데 이게 어떻게 배포됩니까? 외신에? 중앙당의 검열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용인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본인이 옆에 쓰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허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 쓰는 걸.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금수산 태양궁전만이 아니에요. 미사일 발사장, 군사훈련장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동성만 하고 옆에 동행만 시켰는데 그 북한에서의 북한 체제 정통성을 상징하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갔을 때 가운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아직까지 후계 구도라고 보기엔 좀 이른 감은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의 정통성을 따지는 자리에 가운데에 세웠다는 게 이게 후계 구도로 우리가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오는 가설들이라든가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자신의 집안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옆으로 빠지고 부인도 옆으로 빠지고 딸을 가운데 세웠다? 예.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위중한 건 아니지만 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거는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엄중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왜 근데 이렇게 서두를까? 아직도 본인 40대 중반의 팔팔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집권 14년 차에 접어든 정말 요즘에 권력의 최정점기에 있는 북한의 지도자가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예. 왜 이렇게 집요한지. 저는 이 아니, 부분이 궁금해요. 이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면은 당정 군에서 다 주요 인사들이 오는 거면 순서 다 정해놓죠. 아, 그럼요. 도착하는 순서도 아마 있을 저 거고요. 청와대 그 말도 보면 다 자리 배치 다 돼 있고요. 그 정확하게 그 점선 안에 서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물론 학자 교수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단정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보는데 조만간에 뭔가 공식적인 직함을 받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서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리설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리설주라고 하는 어떤 부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백두 혈통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측면에서 가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미지 형성한 게 아니라라고 해석하는 북한 학자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거는 후계 구도를 계속 다지기 위한 예. 하나의 중대한 이미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너무 좀 어리기도 하고 후계 절차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김정은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김정은이요? 김정일의 후계 과정에 대해서 썼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다만 저런 절차의 과정을 가지고 후계자로 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너무 좀 저희가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맞아 판단이 연구하신 들어서 분들은 네. 신중하게 보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또 하나 장면이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아버지긴 합니다만 이게 볼에 뽀뽀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북한 글쎄요 김조 대변인께서 보기엔 저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있죠. 저는 뭐 99% 연출된 네. 화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3살에 불과하지만 백두혈통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정해도 아무런 내부 반발도 없고 내가 정하면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부뿐 아니라 대내외로 공표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권력이 공고하다면 저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공고하지 않다. 저는 속으로는 네.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정말 센 사람은 저런 걸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3살 어린애에 불과한 김주애를 후계자로 저렇게 데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본인의 건강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유사할 때 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이와 더불어서요. 최신식 무기를 보여주고 예. 그리고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인 것까지 마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예.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헐리우드 액션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기찬 부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김 박사님처럼 애당초에는 이게 선군 정치 또 이제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한 그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연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저 정도면 우표에도 지금 김주애가 등장을 합니다. 예. 우표에도 등장하고 각종 무기 그 시연 현장에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런 그 호칭도 문제가 있는 거고 말도 같이 타고 가죽 잠바도 같이 입고 예. 심지어는 지금 볼에 뽀뽀하는 모습들도 나오잖아요. 대등한 관계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다른 것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지도자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 8살 때 주변에는 얘 지도자 다음 세대다라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보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 안전적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만 틀린 거예요. 나이는 비슷할 때 정했지만 이걸 대외적인 행보할 때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건데 같이 했다는 거죠. 이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뭐 건강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쯤이면 이 정도면
그리고 중간에 섰다는 저 부분은 2023년도부터 가끔 나왔던 장면이에요. 예. 그렇다면 김주애를 다음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공식 직함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볼게요. 여기 신년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남쪽에 대한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글쎄요. 지금 우리 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땐 버티면 나올 게 더 많은데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나에게 먼저 제안을 해라. 제안을 해야지만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 그 제안도 그냥 제안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내가 옛날에 얘기한 것이 있지 않느냐. 노딜, 하노이 노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 보유국의 인정과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유엔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제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당신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이미 얘기했으니 예.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신들이 이제 나에게 얘기할 때다. 굳이 내가 얘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